중국에서 지난 2년간 디지털 돈으로 결제된 금액은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34억 건의 거래가 종이 한 장 없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이 디지털 돈의 이자까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갑 속 만원짜리는 1년이 지나도 만원이지만 중국인들의 디지털 지갑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 화폐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전 세계 139개국이 동시에 새로운 돈을 만들고 있는지. 둘째, 중국과 미국의 디지털 화폐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셋째, 한국의 프로젝트 한강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영상 하나면 CBDC가 뭔지,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만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죠. 국가가 보증하는 돈이에요. CBDC는 이 만원짜리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놓은 겁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머니와 어떤 게 다르냐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라는 회사가 망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CBDC는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카드 결제도 있고 간편 결제도 있는데 왜 굳이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2026년 현재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하는 139개국이 CBDC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조사에 따르면 93개 중앙은행 중 91%인 85개 은행이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49개국은 이미 실제 돈처럼 테스트하는 파일럿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바하마,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짐바브웨 이렇게 4개국은 아예 공식 발행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돈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현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결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예요. 2023년 50%에서 불과 2년 만에 4%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현금 비중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문제는 현금이 사라지면 민간 결제 회사들이 돈의 흐름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들이 수수료를 올리면 국가는 속수무책이에요. 통화 주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거죠. CBDC는 이걸 막기 위한 국가의 대응입니다. 현금이 하던 역할을 디지털 세계에서도 국가가 계속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 패권 전쟁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ECNY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말 기준 누적 거래액 16조 7천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거래 건수는 34억 건을 넘었고요. 디지털 지갑 수는 22억 5천만 개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지갑이 22억 개라는 건 한 사람이 여러 개씩 쓰고 있다는 뜻이죠. 더 충격적인 건 2026년 1월 1일부터 일어난 변화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원래 CBDC는 현금의 디지털 버전이에요. 현금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지갑에 만원 넣어두면 1년 뒤에도 만원이죠. 그런데 중국은 이 공식을 깬 겁니다. 비유하자면 원래 지갑은 그냥 돈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갑을 작은 저금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조금씩 불어나는 저금통 말입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지갑을 더 많이 쓰게 만들려는 전략이죠. 중국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엠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중국, 태국, UAE, 홍콩,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는 국가 간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이에요. 기존의 국가 간 송금을 하려면 스위프트라는 미국 주도 시스템을 거쳐야 했어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수수료도 비쌌죠. 엠브리지는 이걸 몇 초로 줄여버립니다. 중개은행 없이 바로 결제됩니다. 2026년 현재 이 플랫폼의 거래액이 550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중 95%가 디지털 위안화 거래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했다는 게 특히 중요해요. 석유 결제가 달러가 아닌 디지털 위안화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은 CBDC를 안 만들기로 했어요. 2025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소매형 CBDC에 대한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정부 감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CBDC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됩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 소비 패턴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빅브라더라며 강한 반발이 있었죠. 대신 미국이 선택한 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2025년 7월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거죠. 국가가 직접 만드는 대신 민간이 만들게 하되 철저히 규제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약 290억 달러치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면 중국은 국가 주도로 디지털 위안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은 민간 주도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의 대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형 CBDC 실험이에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도매형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써보는 거죠. 2025년에 1차 테스트를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참여자도 적었고 쓸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2차 테스트를 더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이에요. 특히 주목할 건 국고금 지급 계획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728조 원 규모의 국고금 중 25%를 예금 토큰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바우처가 디지털 화폐로 나온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는 걸까요?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거든요. 복지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행정 비용도 크게 줄어들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부가 내 소비를 다 감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실제로 이건 전 세계 CBDC의 가장 큰 논쟁점입니다. 중국처럼 정부가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인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사려면 성인인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야 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까지 다 노출되죠. 영지식 증명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19세 이상이다라는 사실만 증명하고 나머지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CBDC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이 거래가 자금 세탁이 아니다라는 것만 증명하고 누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거죠. 캐나다은행, 영국은행, 도이치뱅크 같은 곳들이 이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방향은 잡혀가고 있어요.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럽중앙은행 ECB는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2년간의 준비 단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부터 실제 은행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하고 2029년에 첫 번째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이 디지털 유로를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 카드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예요. 지금 유럽 결제 시장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유럽 자체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갖추겠다는 거죠. 개발 비용만 13억 유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연간 운영비도 3억 2천만 유로 약 4,700억 원이 들어가고요. 유럽이 특히 신경 쓰는 게 오프라인 결제 기능이에요.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NFC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재난 상황에서도 돈을 쓸 수 있게 하고 현금처럼 프라이버시도 보장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개인당 보유 한도를 3,000에서 4,000 유로 정도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다 빼서 디지털 유로로 바꿔버리면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금융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화폐의 형태가 바뀔 때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물물 교환에서 금화로, 금화에서 지폐로, 지폐에서 신용카드로. 매번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종이 돈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의 전환. 이건 단순히 결제가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게 뭐냐면요. 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청년주거 지원금을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현금으로 주면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CBDC로 주면서 주거비에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술이나 도박에는 아예 결제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기업 간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대금이 결제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현금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미국 연준 데이터를 보면 연 소득 25,000달러 이하 가구는 여전히 거래의 24%를 현금으로 합니다. 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현금은 여전히 필수예요.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장 결제의 50% 이상이 아직 현금입니다. 디지털 유로를 만드는 유럽도 현금을 대체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성급하게 무연금 사회로 가면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현금과 CBDC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139개국이 CBDC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에요. 화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2조 3천억 달러를 굴렸고 이자까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엠브리지를 통해 달러 없이도 국가 간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선택했어요. 민간 주도와 국가 주도 두 철학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유럽은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은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고금의 일부가 디지털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돈이에요. 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디지털 화폐 패권 전쟁입니다. 중국 대 미국 국가주도 대 민간주도의 대결이에요. 셋, 현금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게 될 거예요. 종이 돈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종이 돈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채워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면 저축하는 방식도 투자하는 방식도 세금 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미 디지털 결제만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현금이 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